오늘도 K소주회사 마케팅팀 김 과장은 신 부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신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김 과장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김 과장, 이런 보고서를 누가 보냐? 이게 보고서야? 초등학생 숙제도 이것보단 낫겠어. 당장 다시 써와. 김 과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미 3번째 수정이었는데도 신 부장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다시라니? 아예 갈아엎어야지. 도대체 회사 돈 받고 뭘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집에서 놀고 있어. 신 부장의 폭언은 계속되었습니다. 김 과장은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며 김 과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신 부장은 매일같이 김 과장을 불러 트집을 잡았습니다. 보고서 하나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고 김 과장의 의견은 무조건 틀렸다며 일축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김 과장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이 달려왔지만 김 과장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요? 회사에서 또 무슨 일 있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김 과장은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사직서를 꺼내보았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써둔 것이었습니다. 언제든 이 지옥 같은 회사를 떠날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과 아이들 교육비를 생각하면 선뜻 사직서를 낼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김 과장은 복사기 앞에서 미영 대리와 마주쳤습니다. 미영은 김 과장의 지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어제 신 부장님이 또 뭐라고 하셨다면서요? 김 과장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견딜만해. 그냥 참고 버티는 수밖에. 어차피 이런 게 회사 생활이니까. 과장님은 정말 실력 있으신데 왜 신 부장님이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언젠가는 과장님을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미영의 따뜻한 말에 김 과장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험난한 회사 생활에서 미영만이 유일한 동지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김 과장을 격려해 주었고 힘들 때마다 옆에서 지지해 주었습니다. 미영 대리 같은 동료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뭐료? 저희가 서로 도와야죠. 과장님 힘내세요.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미영의 격려에 김 과장은 다시 한번 버텨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젠가는 신 부장도 자신을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한 달 후 회사 회식 자리였습니다. 신 부장은 벌써 취해서 다른 테이블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었고 김 과장과 미영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회식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신 부장의 큰 목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고 다른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이런 분위기가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미영이 소주잔을 천천히 돌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과장님, 사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김 과장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신 부장님도 사실은 위에서 압박이 엄청 심하시대요. 본 부장님이 신 부장님을 매일 갈구신다고 해요. 실적이 안 나온다고 계속 혼내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김 과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신 부장님이 더 예민하신 것 같아요. 본부장님한테 혼나니까 그 스트레스를 저희한테 푸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뭔가 큰 성과만 낸다면 신 부장님도 달라지실 거고 과장님도 인정받으실 거예요. 김 과장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신 부장이 자신을 싫어한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이런 사정이 있었다니. 큰 성과라니? 어떤 성과를 말하는 거야? 새로운 제품 기획이라던가 획기적인 마케팅 아이디어라던가 말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뭔가 특별한 것이 필요해요. 시장에서 화제가 될 만한 그런 것 말이에요. 미영의 말에 김 과장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주어진 업무만 처리하는데 급급했는데 정말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가 쉽게 나올까? 우리 회사는 전통적인 소주만 만들어 왔는데 과장님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과장님은 창의적이시잖아요.
그동안 신 부장님이 무시해서 그렇지 분명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실 거예요. 그날 밤 김 과장은 미영의 말을 곱씹으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성과만 낸다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신 부장도 사실은 스트레스 받는 처지였다니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김 과장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까?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 김 과장은 밤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주말 오후 김 과장은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는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여 앉아 TV를 보며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막내가 메로나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앗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맛있어. 메론 맛이 이렇게 달콤할 수가 있어? 김 과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빠도 어렸을 때 메로나를 정말 좋아했단다. 여름이면 항상 사 먹었지. 아빠도 어렸을 때 이런 거 먹었어요? 그럼. 그때도 메로나가 있었거든. 그 순간 김 과장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소주와 아이스크림.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어떨까? 달콤한 메론 맛과 소주의 시원함을 결합한다면? 소주의 아이스크림 맛을 접목하면? 김 과장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맛과 시원한 느낌을 소주에 더한다면 분명 혁신적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듣고 말했습니다. 여보, 뭔 소리예요? 소주에 아이스크림? 아니야, 그냥 생각해본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달달한 술을 좋아한다던데 소주에 메론 맛을 넣으면 어떨까 싶어서. 김 과장은 점점 흥미를 느꼈습니다. 시장에 이런 제품은 아직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소주 맛에 익숙한 기성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맛을 추구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김 과장은 설레는 마음으로 미영을 찾았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미영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미영 대리, 잠깐 시간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네, 과장님. 무슨 일이세요? 김 과장은 주변을 살펴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소주에 아이스크림 맛을 접목하면 어떨까? 특히 메로나 같은 메론 맛 말이야.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이스크림 맛이요? 소주예요? 응.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달콤하고 시원한 맛을 소주에 더하는 거야. 메론 향을 첨가해서 부드럽고 달콤한 소주를 만드는 거지. 미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와, 그거 정말 대박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SNS 보면 달달한 술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특히 여성들이 많이 찾고요. 그렇지? 나도 그런 생각이야. 시장에 이런 제품이 아직 없잖아. 우리가 선점하면 분명 성공할 것 같아. 김 과장은 용기를 내어 신 부장에게 아이디어를 보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영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을 얻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김 과장은 신 부장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 부장님,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신 부장은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 과장, 정말 기가 막히네. 소주에 아이스크림 맛이라고? 이게 뭔 장난이야? 신 부장님, 요즘 젊은 층에서는 달콤한 술이 정말 인기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 김 과장, 우리가 장난감 회사야? 아이스크림 회사야? 소주 회사가 무슨 아이스크림 장사를 해? 그따위 헛소리는 그만두고 제대로 된 기획이나 가져와. 신 부장은 보고서를 김 과장 앞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김 과장은 주먹을 꽉 쥐고 참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과장은 평소처럼 복도를 걷다가 본부 회의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의실 문틈으로 보이는 스크린에 놀라운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메로나 소주, 젊은 세대를 겨냥한 혁신적 신제품. 김 과장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제안했던 그 아이디어였습니다. 급히 회의실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신 부장이 당당하게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정교한 그래프와 시장 분석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제가 오랫동안 구상해온 것입니다. 젊은 소비자들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한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존 소주 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입니다. 본부장과 임원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 과장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신 부장이 훔쳐서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넘기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미영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우스를 클릭하며 화면을 바꾸고 있었고 신 부장의 발표에 맞춰 완벽하게 준비된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김 과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이 그 정교한 발표 자료를 만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아이디어를 털어놓았던 그 미영이 신 부장과 함께 자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가자 김 과장은 미영을 붙잡았습니다. 미영 대리, 설마 당신이?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차마 김 과장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아직 USB와 발표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왜 그랬어? 내가 당신을 그렇게 믿었는데, 당신이 내 유일한 동지라고 생각했는데. 김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신 부장님이 하라고 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거절할 수 없었다고? 그럼 나한테는 거짓말을 한 거야? 나를 이용한 거야? 미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정말 과장님을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신 부장님이 알게 되시고 저보고 자료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제가 거절하면 제가 해고될 수도 있었어요. 김 과장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일한 동지라고 생각했던 미영마저 자신을 배신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 부장이 회의실에서 나오며 김 과장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김 과장 아직 거기 있네. 일이나 제대로 해.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쓸 시간에 자기 업무나 충실히 하라고. 김 과장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이미 신 부장의 아이디어로 둔갑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 과장은 사직서를 꺼내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였습니다. 더 이상 이 회사에서 버틸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둑맞고 유일한 동지마저 배신당한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버텨야 할까요? 김 과장은 펜을 들어 사직서의 날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웃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이 김 과장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내 아이디어를 내가 끝까지 지켜내야지. 김 과장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신 부장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임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김 과장은 밤마다 비밀리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메로나 소주의 실제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온갖 자료를 뒤졌습니다. 소주 제조법부터 향료 배합까지 모든 것을 연구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메론 향료에 대한 정보를 찾고 소주와의 최적 배합비를 계산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서 소규모 실험을 반복하며 완벽한 맛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김 과장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여보, 요즘 뭘 그렇게 열심히 해요?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회사 일이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김 과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성공할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며 연구한 끝에 드디어 시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달콤한 메론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도 소주 본연의 깔끔함을 잃지 않는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조심스럽게 시음해 보았습니다. 맛은 예상보다도 훌륭했습니다. 달콤함과 시원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고 젊은 세대들이 분명 좋아할 만한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특허청에 메로나 소주 제조법에 대한 특허 출원을 낸 것입니다. 상세한 제조 과정과 배합비, 그리고 아이디어의 창안 과정까지 모두 기록해서 제출했습니다. 특허청에서 접수증을 받아들고 김 과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아이디어임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한 달 후 회사의 신제품 공모전 날이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이 행사는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각 팀에서 준비한 아이디어들이 발표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는 실제 상품화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강당에는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진과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미영은 몇 줄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신 부장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아이템입니다. 바로 메로나 소주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제가 몇 달 전부터 구상해온 것으로 젊은 세대의 취향을 완벽히 저격한 제품입니다. 달콤한 메론 맛과 소주의 시원함이 만나 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신 부장은 여유롭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예상 매출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 과장이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김 과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대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신 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김 과장 뭐 하는 거야? 지금 발표 중인데. 김 과장은 침착하게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손에는 특허청에서 받은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메로나 소주 아이디어의 원래 고안자는 저입니다. 그리고 이미 특허 출원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김 과장은 특허 서류를 모든 임원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히 김 과장의 이름이 출원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신 부장의 발표보다 한 달 앞선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본부장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허 출원서에는 상세한 제조법과 아이디어 창안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신 부장,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본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게 제가. 신 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은 웅성거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신 부장님이 시키셔서 발표 자료를 만들었지만 저도 이게 과장님 아이디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대강당은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본부장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김 과장, 이 특허 출원서가 진짜입니까? 네, 본부장님. 특허청에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원 일자와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은 신 부장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신 부장, 해명해 보시오. 신 부장은 땀을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단지 회사를 위해서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말입니까? 신 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 후 메로나 소주가 출시되었습니다. 김 과장의 예상대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소주인데 이렇게 달콤할 수가 있어? 인스타에 올려야겠다. 이거 완전 핫해. SNS에는 메로나 소주 인증샷들이 쏟아졌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예쁜 잔에 메로나 소주를 따라 사진을 찍고 남성들도 새로운 맛에 열광했습니다. 출시 첫 주 만에 초기 물량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품절 사태가 벌어졌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예약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회사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급히 추가 생산 라인을 가동해야 했습니다. 협력 업체들과 긴급 회의를 열어 원료 공급을 늘리고 24시간 생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소주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 제품. 젊은 세대를 사로잡은 메로나 소주의 성공 비결. 각종 뉴스와 경제 프로그램에서 메로나 소주를 다뤘고 김 과장은 인터뷰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메로나 소주는 그야말로 대박 상품이 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회사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주가도 급등했고 경쟁사들은 비슷한 제품을 출시하려고 분주했습니다. 이 모든 공로로 김 과장은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승진 발표가 난 날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본부장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김 과장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우리 회사를 한 단계 도약시켰습니다. 이에 김 과장을 마케팅 이사로 승진 발령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김 과장을 괴롭혔던 신 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승진 발표가 끝난 후 놀랍게도 신 부장이 김 이사의 새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신 부장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서는 김 이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이사님,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뛰어난 아이디어를 훔치고 당신을 괴롭히고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신 부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김 이사는 신 부장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신 부장님도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괴롭히는 것은 옳지 않았죠. 맞습니다. 저는 정말 비겁한 인간이었습니다. 제 무능함을 당신에게 화풀이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리더는 부하의 능력을 인정하고 키워주는 사람이니까요. 신 부장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다음날 미영이 김 이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김 이사의 사무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미영은 들어와서 김 이사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신 부장님이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변명하고 싶지만 결국 제가 이사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김 이사는 미영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미영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죠.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이사님이 저를 그렇게 믿어주셨는데 저는 제 안위만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앞으로는 진심으로 이사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팀을 만들고 싶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김 이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제 진짜 같은 팀이 되어봅시다. 앞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함께 만들어가요. 메로나 소주는 시작일 뿐이에요. 미영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한편 신 부장은 자신의 욕심과 교만을 깊이 반성하며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김 이사를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김 이사님, 제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부하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질투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당신 같은 훌륭한 사람을 괴롭혔다는 게 평생 후회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